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포트폴리오 플러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유한타증권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차장님과는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처음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새해 시작과 함께 우리 시작은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업종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집중과 회피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집중에 바이오 들어와 있고요. 회피는 엔터입니다. 바이오가 들어온 이유는 지금 CES에서 이제는 JP모건 헬스케어를 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어떤 투자 포인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부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그럼 거기에 참가하는 기업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사실 메인 트랙에 보게 되면은 이 글로벌 빅파마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제 이 발표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연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결국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그 이전에 보게 되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시작되면 이제 새 돈으로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나왔던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투자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다른 기타의 이런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동안 바이오가 조금은 지지부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함께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이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하락이 아침에 잠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바이오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시 반도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서에 대한 수급이 약간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이제부터는 조금의 부담스러움이라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서에 대한 수급 이동을 바이오 쪽으로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만 워낙에 잘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데 순환매가 돌면서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모든 거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랑 제약바이오를 비교했을 때 반도체보다 제약바이오가 못 갔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엔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좀 소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피 섹터로 최근에 엔터를 들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터가 사실 지난 12월은 좋았어요. 네.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지속만 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한한령에 대한 기대, 그 부분 자체는 사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쵸. 중국에서 많은 부분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언론 보도가 조금 더 강화가 되게 되면 기대감으로 인해서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고, 또 반대 이슈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나가게 되는 이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수급의 중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엔터가 아직까지 들어오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관련돼서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덜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한한령에 대해서 이제는 주목을 하면서 엔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엔터가 지금부터 정말 가기 위해서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2026년도에 과연 어떠한 종목이 섹터 내에서 가장 좋아질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엔터를 다시 재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동안에는 투자 심리가 많은 부분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회피로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다시 훼손이 일부 없어지게 되고 다시 들어올리기 시작을 했을 때에는 결국은 최선호주로 볼 수 있는 건 하이브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결국은 BTS라든지 이러한
빅 IP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 관련돼서도 대부분 다 공시가 나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결국은 하이브로 다시 한 번 더 이 엔터가 올라갈 때에는 가장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점에 주목을 하면서 일단 엔터는 지금은 좀 피해두자라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의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안에서 그래도 나는 보고 싶다 하시면 하이브를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장님의 포트 비중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포트 굉장히 좀 깔끔하게 명확하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40% 반도체랑 바이오 가장 큰 비중 태워가고 계시고요. CCL과 원전이 각각 10%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결국에 반도체는 빼놓을 수 없잖아요. 포트에서 앞서서 살짝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 뭐 실적 좋은 거는 우리가 예상을 했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를 기다린 투자자분들이 많았을 텐데 바로도 상승으로 돌렸습니다. 반도체 계속 갈까요? 지금 무서울 정도예요. 하이닉스 지금 78만 원 터치를 했거든요, 오늘. 반도체가 사실 네. 오늘 변곡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맞아요. 했었어요. 전자가 실적 발표한 다음에 대부분 그날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넥스트 트레이드에서 좀 많이 오르게 되면 거기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다시 조금 일부 조정을 받고 나면 다시 반도체를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삼성전자가 이제 아닙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장중에도 조정을 일부밖에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플러스로 전환을 시켰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조차 뭐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도체 섹터 내에서에 대한 기회는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소부장 장비 업체들이 어제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그 수급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소부장에서 장비 업체들이 다시 한 번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러한 장비 업체들에 대한 조금의 변동성이 조금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머티리얼이라든지 아니면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계속 조금씩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네. 오늘 상당히 조금씩 좋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종목은 이따 단기 매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반도체랑 바이오의 비중이 가장 큰 차장님의 포트입니다. 오늘 바이오 안에서 탑픽을 ABL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는데 최근에 좀 뉴스단을 보니까 ABL 바이오가 미국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하면서 해외 자금을 계속해서 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테오제닉 코스피로 가게 된다면 또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ABL 바이오 호재 포인트 좀 잡아주실까요?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네. 사실 많아요. 알테오젠이 사실 1등이었잖아요. 1등이었죠. 근데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 결정됐고 지금 ABL 바이오가 4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코스닥에 1위로 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뭐 한 20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 ABL도 거기까지에 대한 무난한 상승이 그래요? 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글로벌 빅파마와 워낙 지금 연계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GSK라든지 아니면 사노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보게 되면은 사실 메인 트랙에서 다 발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니스라는 기업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ABL 바이오가 BBB 셔틀 관련돼서 내 쪽에서에 대한 투과만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의 침투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 BBB 셔틀 자체가 RNA 치료제로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다시 한 번 더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담도암 관련돼서 임상에 대한 부분이 1월에서 3월 달에 결과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뭐 그 관련돼서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도 임상이 추가적으로 이제 게시가 상반기에 나올 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봤을 때에도 ABL 바이오가 시가총액 20조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ABL 바이오를 꼭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분석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지금 VM을 가지고 오셨는데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VM 역시 함께 올라타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까요? 어제 사실 VM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네, 오늘도 사실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않죠. 네. 그런데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랑 관련된 장비를 그렇죠. 수주받고 네.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의 거의 100%가 하이닉스랑 관련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이나 공장 증설을 빨리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M15X 관련돼서 예전보다 4개월 정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 용인 1기팹 같은 경우에도 한 3개월 정도 앞당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VM 관련돼서도 수주에 대한 길이 자체가 더욱더 조기로 빨라지면서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이 한 500억 정도가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했을 때 53% 이상 증가를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6년도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1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이 4분기 때의 실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6년도 온기로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지금 봐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오늘 조정이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앞서서 파운드리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조금 움직였어요. 네. AD 테크놀로지라는 오늘 좀 가파른 종목입니다. 상승 보여주네요. 네, 네. 사실 오늘 요 상승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상승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결국은 파운드리에 대한 축소가 적자 축소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때 테일러팹 관련돼서도 이슈가 더욱더 많은 부분 나올 수 있다면 당연히 디자인 솔루션 관련된 기업이라면 AD 테크놀로지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28일 날 보게 되면은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사실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때 자체가 이제 투자 위험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양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다. AD 테크놀로지 가져오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